네.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평상시 1부보다 여러분 조금 길었죠. 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줄이기가 뭐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고 또 좋은 노래도 두 곡이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8살 직장맘입니다. 참고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결혼생활 15년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도박, 여자 문제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고요. 몇 년 전부터 아들이랑 둘이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 2달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쩌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함이 밀려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뉴스에 귀 기울이고 평소 한 번씩 들어갔었던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3프로TV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여지껏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식은 도박이며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48해를 열심히 적금만 하고 살아온 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프로TV를 매일 시청하고 존리 대표님 영상을 다 찾아보며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경제 시스템에 차츰차츰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 4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작해보자. 처음엔 제 보통예금 통장 비상금 500만 원으로 국민주식 삼성전자 우선주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왔다 갔다 등락은 있었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신기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가 솔솔 신세상이었답니다. 2020년 6월 다행히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함을 깨달았답니다. 일하는 짬짬이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6월 중순에 10년 넣은 적금 만기 날 2,5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주식 계좌로 송금하고 카카오 2차전지 ETF, 삼성증권, 미국 황플러스 ETF, JYP 엔터 등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고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분산해서 쇼핑하듯 사들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분할 매도 매수 몇 번 현재 계좌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답니다. 저로서는 너무 만족스럽지만 작년 올해 행운이 많이 따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여기서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주식을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결심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나다 보니 욕심이 나네요. 현재 전 30평 아파트 담보대출 6천만 원이 있는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1명, 별도 양육비는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이제 10년 넘게 넣어두었던 변액연금보험 3천만 원이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16%, 480만 원 정도 났고요. 그 상품은 채권이 70%, 주식이 30% 비율로 구성되어 있던데 비율 조정이 안 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연금저축이라고 하고 넣었습니다. 저는 이걸 해지해서 미국 ETF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데 어떠할지요. 장기적으로 둘 수 있는 돈이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노후에 초라해지는 건 죽기보다 더 싫어서 걱정도 되어 상담 드려봅니다. 3프로 상담소 너무 좋은 프로인 듯 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롱롱 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아유 개인적으로는 아픈 사연이 있는 대구에 계시는 48 미용업을 하고 계시는 미용사시죠, 그죠? 뭐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셨네요. 용기도 다 그때 내셨고 또 분산 투자도 적절히 하신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야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상황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 뭐 기업도 되게
잘 고르셨고 어떻게 네. 이게 처음에 뭐 카카오 막 2차 전지 주도주들만 또 잘 고르셔서 잘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행운이 많이 따라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다고 써셔서 예. 겸손하신 거죠. 예, 되게 겸손해. 그래서 되게 좀 롱런 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자기 좀 그 공부하셔가지고 하는 좀 스타일만 더 키우시면 잘하실 것 같고 사실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이제 결심하고 했는데 더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시드머니라는 게 뭐 금액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게 3천 또 나중에 또 상황 봐서 5천 1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내가 이 돈을 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드머니는 항상 좀 아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김프로님도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시드머니 좀 많이 아껴놔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좋을 때야 좋은데 또 언제든지 위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시드머니를 더 모으실 생각이면 이거를 뭐 모으자마자 그냥 바로 투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좋은 기회가 왔을 때를 한번 노리시면 좋겠고 사실 처음 그 하신 것도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한참 그 위기 상황에서 그때 진짜 기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잘 들어가 수익 나신 것처럼 다음번 시드머니도 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ETF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장우석 부문장님도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왜냐하면 아니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내가 밤에 모시고 또 이게 예? 네. 아, 근데 요새 이게 저도 이게 그 상담소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거의 국내 주식을 그렇죠. 많이 보는데 여기 요즘에 보면 거의 연령대에 관계없이 맞아요. 미국 주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이게 좀 저변이 넓어진 것 같긴 하고요. 그만큼 이 미국 주식이 또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인정할 게 안정적이긴 해요. 이게 꾸준히 상승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변액보험 그 뭐 말씀을 하시고 ETF 분산 투자 좀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뭐 이게 미국이 금리를 언젠간 올리겠지만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몇 년간 네.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수익률이 10년 하셨는데 16%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도 1년에 뭐 1% 조금 넘게밖에 좀 수익이 안 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하나 있거든요. 예. 보험이요? 정말 안 좋다. 네, 변액보험은 이게 참 너무 예, 그러니까 시장을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도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ETF에 분산 투자하는 거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은 처음이시니까 ETF에 분산 투자하신다면 처음 선택지는 그래도 미국 그 지수형 ETF 있잖아요, 뭐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뭐 스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노후에 초라해지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실까봐 좀 두려우신 것 같은데 적립시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돈을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월급 넣듯이 변액보험도 사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금 넣듯이 한번 매달 미국 ETF 투자하시는 거 저는 한번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분할해서. 네, 그죠? 네, 네. 반드시 분할하셔야 돼요. 그리고 ETF를 잘 하시면 거기서 또 미국은 배당이 네, 한 1년에 한 번 나오질 않고 분기 배당을 주로 분기 맞습니다. 월 배당하는 데도 네. 있고 하니까 그런 배당금은 또 이렇게 빼셔가지고 적립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야, 근데 이제 그 우리 여미사님도 미용실을 다니시죠? 다니죠. 예. 예.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저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예. 예. 윤 교수님 한 달에 몇 번? 좀 맨날 야단 맞습니다. 2달에 한 번. 원장님은 아 근데 산발하고. 근데 스타일이 너무 그 편안하고 네, 좋은 것 자연스러워. 같아요. 아유, 머리 개수가 몇 개수.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3% 중에도 머리 깎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네? 아, 누군지 알겠네. 알죠? 누군지 근데 내가 그랬지. 뭐가 그렇게 아깝니? 그래 봐야 한 달에 한 번이면은 내 머리에 투자하는 게 불과 2, 3만 원인데 네. 난 그거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내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는데 물론 더 싸고 좋은 데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소비에 비하면 결코 비싼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죠. 맥주 몇 잔 먹고 막 이런 거보다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니까 그죠? 저는 이제 김프로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는 예전부터 뭐 이렇게 제가 외모에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거울을 보면 이렇게
이게 머리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자주 깎으면 단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왠지 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제가 왜 한 달에 2번 가냐면 제가 옆머리를 좀 짧게 깎아서 그렇대. 2주 정도 지나면 투블럭? 지저분해져요. 네? 투블럭. 예. 그럼 이제 또 가서 투블럭. 한번 주말에 가서 깎고 오면 아 나도 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그거는 절대 돈 아깝다고 생각해 본 그렇죠. 적이 없어요. 아유, 머리에 생각해요. 투자하는 건. 우리 뭐 옷 사고 막 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좀 절제하는데 내 머리를 만져주는데 뭐 근데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 형은 그 형대로 사시도록 두십시오. 박기영님의 노래를 굉장히 오래 기다린 우리 아.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와.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지난번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굳이 신곡이 아닌 이상 빠른 노래는 하지 말자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좀 위로가 되는 노래. 예, 그래서 저 걸음걸음 이 곡 준비했는데요. 예, 그래서 걸음걸음. 예, 사연이랑도 딱 맞는 거 네 같습니다. 맞아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계속 그래요.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익숙한 노래죠. 박기영님이 부르시는 걸음걸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걸음 걸음마다 맘을 가다듬지만 주저앉고 싶은 맘은 어쩔 수 없네. 하루가 또 시작되면 어제랑은 다를까. 조용히 한 걸음 내디디며 기대해보네.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가야 할까. 알 수 없는 나의 이야기. 시간은 자꾸 자꾸 흐르고 나니 점점 작아져가네. 마음을 비우고 비워도 오늘 하루도 힘겨운 날이 될 듯해. 걸음 걸음마다 맘을 가다듬지만 주저앉고 싶은 맘은 어쩔 수 없네. 하루가 또 시작되면 어제랑은 다를까. 조용히 한 걸음 내디디며 기대해보네.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가야 할까. 알 수 없는 나의 이야기. 시간은 자꾸 자꾸 흐르고 나니 점점 작아져가네.
감사합니다. 오, 와, 너무 소름 돋아. 고역이 이거 언제 발표하신 노래죠? 2017년도예요. 한 4년? 네. 예. 네. 직접 쓰신 거고요. 네, 그때 저희 그 기타 치는 오빠가 곡을 이렇게 쓰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그냥 쭉 하자 해서 오빠가 이제 곡을 쓰고 제가 사실 제가 앨범 내기 전에 다른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한번 곡이 나왔었어요. 이 곡이 근데 약간 R&B 스타일로 곡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곡을 같이 작업을 하고 오빠 이제 제가 앨범을 내고 작사 작곡 정다운 씨가 하신 곡인데 제가 공연을 같이 하면서 2017년, 2018년 저랑 공연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저랑 곡도 항상 이렇게 에코브리지 조명 씨가 저랑 이번에 같이 작업했듯이 오빠가 연주하면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쓰고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저랑 연주 너무 많이 하다가 왠지 그래서 지금 계속 기타를 치는 분이 계속 아이고. 지금 연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 오빠 다운이 오빠 생각하면 제가 괜히 미안하고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래요. 네. 뭐 지금은 괜찮으셨나요? 아니요, 계속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그래서 I'm Not Okay 이제 녹음할 때 기타가 필요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곡이야.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쳐주면 좋겠어 했더니 흥분을 해가지고 또 연습을 갑자기 너무 많이 했더니 또 안 좋아졌대요. 아까 그 반주의 현악기는 그게 뭡니까? 그게 첼로. 첼로죠. 첼로가 첼로죠. 쫙 깔아주면서 와, 실제 네, 실제 첼로 쓰신 거죠? 그렇죠. 인천 시향에 계시는 그 네. 첼로 장님께서 직접 연주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오늘 세 곡의 I'm Not OK까지. 네. 한 곡도 놓칠 게 없네요. 자, 우리 박기영님께서 네. 마지막 사연이 조금 긴데 네. 그래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만 64세 늑다리 주린이입니다. 2017년 6월 공직에서 퇴직하고 2년 6개월을 놀다가 지난해 1월 운 좋게 재취업하여 내년 말까지 근무기간이 남아있는 직장인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개 겪었듯이 저도 포항제철 국민주부터 시작하여 몇 차례 주식 투자에서 아름답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아름답지 못한. 네, 그 후 바쁘게 일하다 보니 주식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부터 주변에서 하도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증권 계좌를 열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지리산 천왕봉에서조차 주식 매매가 가능한 신세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역에 강한 핸드폰을 쓰시나 봐요. 네. 자연스럽게 3프로TV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강방천 회장님의 관점과 박병창 부장님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을 비롯한 책들이 늘어났고 연불르님의 주식투자 동영상 강의도 수강하였습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체득한 경제적 경험이 있어 이해는 쉬운데 문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고 동영상 강의는 3-4번이나 듣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던 아내도 진정성을 이해하고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샀다가 팔기를 몇 번 하면서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이익을 냈고 표현이 너무 재밌으시네요. 금년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괜찮았는데. 펜오션을 고점까지 기다리지 아이고. 못하고 팔았습니다. 네. S&T 모티브를 손절매하면서 삼성 SDI를 같이 팔아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아, DB 하이텍, LG전자, 대주전자재료, 삼형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쭉 7에서 8%대 수익률을 보이다가 8월 20일 기점으로 11.3%까지 빠졌고 8월 24일 마이너스 5.4%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비할 것도 없고 약세장이나 조정은 분명 짧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투자 대비 손실이 나타나게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나이에 주식 투자 가당한 것인지 젊은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첨예한 경제 싸움터에 마음을 조여가며 기웃거리는 것이 과욕은 아닌지 고민입니다.
저는 상당한 연금과 10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받도록 한 공제 회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부터는 개인 연금도 수령 기간이 시작되어 노후 대비는 비교적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3중 연금, 3중 노후 대책을 하셨네요. 와. 그죠?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을 하게 된 것은 나이 들어서도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공부도 재미있었습니다. 존리 대표님의 주장처럼 아들과 손주들에게 주식 투자는 꼭 필요하다는 네. 것과 성공한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집중력이 강한 성격이라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신중하게 좋은 종목을 고르고 시간이야 전혀 급할 것 없으니 장기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성격이 급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반면에 행동은 굼뜨고 판단에 예리함은 퇴보하기 마련이라 이미 익숙하게 해오던 현역에서도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늑다리 줄이니가 웬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12살 9살 두 손주를 데리고 자산 운용사를 찾아가 펀드 가입해주면서 경제 교육을 시키고 저와 아내 앞으로 가입하고 소액으로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직접 투자를 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3프로TV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기업에 더 많은 개미들을 몰려들게 할 것입니다. 김프로님, 스마일 박사님, 그리고 박병창 부장님, 정프로님, 여미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와 출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확실히 경륜이 있으시네. 64세. 예? 그러니까 이 인사도 말이죠. 그물망처럼 해놨잖아. 네. 맨날 이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네. 여미사 나오면 박병창 나오면 이게 근데 뭐 타야니까 뭐. 네, 네. 예, 참 경륜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히 이제 그 큰 부자는 아니신 것 같고 그죠?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뭐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탄탄한 네. 노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야 지금 상태에서도 80점은 돼, 그죠? 그런 거죠. 공제 자금도 있고 개인 연금도 들어올 거고 또 공무원 연금을 이제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직자니까. 근데 이걸로만 해도 뭐 이 부인하고 이렇게 하고 손자들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용돈 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더 해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야 지금 뭐든지 마무리해야 될 텐데 뭘 판을 벌려. 이게 갈등이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한 두 가지 이제 고민이 딱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는데 이제 또 이게 너무 또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 약간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좀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데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 상관 없고요. 그냥 그 자신 있는 대로 저는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절대 뭐 이게 늑다리 줄인이란 말 절대 표현하실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편지에서도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너무 좀 좋아 보였고 가지고 계신 기업들도 지금 보면 뭐 기아 뭐 DBIT 뭐 이런 것도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뭐 저는 기업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높아져 가지고 좀 손실이 있으신데 뭐 그 자체로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을 내가 어떤 스타일대로 내가 알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보유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뭐 손실 5.4% 본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개인연금도 있으시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노후 자금들이 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오히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좀 권유를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활의 활력을 찾고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을 이게 뭐 자기 본의 아니든 타이든 간에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배워야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그 엔터 사업, 그러니까 내가 엔터주에 투자를 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당연히 가수들한테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불핑을 아는 거지. 예, 불핑을 알죠. 또 유튜브의 구조도 알게 그치.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총합이 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녹여져 그렇죠. 있는 거, 그게 다 경제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결국에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놓으신 것 같은데 네. 주식 투자를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걸 보충을 하시면 저는 완벽하게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구도 좋으시고 자신감을 저는 잃지 않고 지금 또 3%뭐 다양한 또 이런 그 보고서나 이런 또 뉴스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자신감 갖고 하시면 반드시 저는 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사실은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그 부담이 될 정도로 주식 투자를 많이 이제 넓히시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도 제가 한두 달 됐나요? 요 연세쯤 되는 자산이 꽤 많으신 분과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뭐 왜 주식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무슨 명분이 없으신데 지금으로도 충분하신데 그럼 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식도 성공하시고 싶으신 생각인 거예요. 네? 사업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도 성공해 보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성가실 정도로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있는 자산으로도 충분하신데, 근데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오늘 상담을 청하신 64 대신 공직에서 이제 은퇴하신 여기도 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돈은 목적이 있어야죠. 예. 그냥 성공하기 위한 어떤 시금석으로서의 돈, 그걸 인생의 어떤 큰 변동성에 노출할 필요는 없죠. 예, 나는 정말 의미 있는 큰 부를 읽어서 뭐 더 큰 뭔가에 물론 이제 아들 딸에게도 물려주시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시고 그런데 그 아들 따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혹시 야 내가 이거 내 재산 있잖아 좀 있는데 이거 탁 투자해가지고 니네들 한 몫씩 챙겨줄까? 그러면 좀 말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동감을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재테크의 일환으로서 배분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뭘 이제 땡겨가지고 또 뭐 만기 전에 뭘 된 거를 해지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무리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잘 해오신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편안하신데 더 많이 무리를 하지 마시고 캐시플로우가 허락하는 선에서의 어떤 적립식 그리고 아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그 뭐 큰 부담이 없으시다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세상을 좀 더 또 반대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워런 버핏의 95%는 뭐 65세 이상에서 번 거라며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너무 일반화하긴 좀 위험하죠. 그죠? 워런 버핏은 뭐 사실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 정도의 부를 또 원치도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미사님 얘기대로 잘하고 계신데 갑자기 스톱하셔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정도까지는 확대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돼요. 64 정도 되면은 네. 제가 한 9년 있으면 이 나이가 되잖아요. 네네. 어떤 생각이 들까? 나는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네. 여전히 철없이 이렇게 막 네네네. 철 안 됩니다. 네. 철없죠. 네. 남자들은 네. 원래 철이 안 든다고 철이 이제 안 들면 다행이고요. 네. 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대로일 거다. 단지 이제 그래서 미네랄 이게- 철을 먹잖아. 이게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뿐. 네. 네, 마인드웨어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인생 전반 후반 뭐 나누는 선이 명확진 않지만 평균 나이로 우리 생전 남자 나이로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나이가 후반부에 들어갔다고 뭐 그건 뭐 생각하고 사는데 후반부를 잘 살려면 뭐 여러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 제일 중요하죠. 뭐 돈이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존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노후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중요하신데 되어 있어서 한 가지는 가지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의외로 우리가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한데 또 인생 후반부가 행복하려면 꼭 경제적 보상 자체가 목적은 아니어도 직업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 종교든 봉사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질문에 답이 들어가 있지만 생활에 활력을 찾고 그렇죠. 공부가 재밌다는 거는 나한테 직업으로서 느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오케이고 이건 순전히 마음 측면에서 제가 주식은 모르기 때문에 2-3천만 원이 약간 소액으로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액이 안 느껴지는 선의 최저치로 저는 그게 4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이렇게 좀 그 정도는 갖고 그 안에서 하시면 어떨까. 그래야 좀 더 직업으로 느껴지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관계가 중요한데 손주와의 관계 중요한데 제 생각에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은 손주들에게 주식 투자가 꼭 하다는 것과 성공 투자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할아버지의 매력이 다 받아주고 그냥 용돈 주고 그러는 건데 자칫 CEO형 아빠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주들이 피곤해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게 근데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제 보여주는 거. 너희 것들 이렇게 가입해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있어. 그 정도만 하셔도 와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정도 하면서 궁금해하면 그때 하나씩 푸시는 게 어떨까. 혹시 주입식 교육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관계에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해보고요. 저는 이런 할아버지 네. 있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정말 장난감 사주신 것보다 이거 해주시고 하신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근데 하네. 진짜 요즘 같으면 사실 60 내시면 사실 노인은 아니죠. 요즘에는 지하철도 돈 내고 타야 되잖아. 60 내시면. 네. 65부터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70세 넘으셔도요. 저 어르신이라고 진료 볼 때 안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님 그냥 선생님 하든지 뭐, 네. 야는 안 되고 야도 좋아하실 수 있어요. 형도 합니다. 가끔 친해지면 형 찾고지 마 이런 얘기합니다. 어르신이라는 용어 요즘 더 이상 존칭이 아닌. 그러니까 네, 어르신은 내가 60대는 어르신 썼다가는 절대 안 되고 80 들어가면 모를까?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의사하는 친구들이 인턴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60 넘으면 어르신 했다가 60대 분들한테 혼나는 인턴들 많아갖고 막 민원 내고 내가 왜 어르신이야 이러고. 아니 근데 방송 중이지만 정프로가 나한테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그거 까는 거죠. 그거 까는 거지. 요즘에 신중년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신중년. 60대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참 중년 이후에 노년을 참 어떻게 잘 매니지할 건가?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진짜 그 어르신들은 정말 자식들하고도 유쾌한 관계가 돈이 있든 없든 또 돈이 너무 없으면 사실 좀 어렵기도 하죠.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러려면 돈도 돈이지만 일단 두 분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다 힘들어지죠. 힘들고. 그래서 네.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가 잘 되고 이러면 생기를 주는 생동감을 인생의 생동감을 주는 그 통로가 되는데 직업이 생긴 거니까. 예를 들면 너무 버든이 돼가지고 막 고민스럽고 소가리를 하면은 이 60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한 65세, 66세 이거를 건강하게 넘어버리면 한 80까지는 대부분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고비가 50대 중반, 60대 중반 여기가 좀 고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건강한 노년이냐 그러지 않냐. 왜냐하면 그 전에 살아온
그 전에 살아온 걸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건강하시면 그렇죠. 그 네. 스타일을 유지하고 그러시면 네. 자, 아이고 그래서 뭐 저 어쨌든 잘 하고 계신데 우리 여미사님이 드리는 그거는 위축되지 마시고 네. 강건케 하시고 제가 드리는 거는 그런 거 좋으신데 너무 또 필이 꽂히셔서 너무 또 부담스럽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죠? 네. 1번이 공부가 되시고 직업을 2번을 머니로 삼으시면 딱 활력이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아이고 뭐 네 분의 사연과 또 정말 주옥 같은 노래 세 곡을 듣다 보니까 또 2시간이 훌쩍 갔네요. 토요일 오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투자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남아있는 주말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꼭 만나요. 자, 세 분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